하고, 그 다음에 shipping은 운송, 보내는 것, 배워 태워서 보내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운송 이란 뜻이고, convenience, 편리. 그 다음에 enormous는 엄청난 이란 뜻이고, raw material, raw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날것을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무슨 뜻이라고? 날것을. 그 날것의 재료, 이 말의 의미는 원료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그 다음에 return은 명사로 쓸 때 쓰레기, dispose가 처분하다라는 뜻이니까 disposal은 동사에다가 AL을 갖다 붙인 표현이 뭐가 되냐면 명사가 돼. 그래서 disposal이라고 쓰여있으면 그것은 명사로 무슨 뜻이고 처리, 처분 이란 말로 쓰이고 있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numerous, 수많은 이란 뜻이고, opposing 이라고 하는 것은 oppose,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상충하는, 대립하는 이란 뜻이고, wrestle with는 wrestle이 무슨 뜻이야? wrestling 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씨름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n isolation 그러면은 고립되어져서 홀로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그러면은 제목을 한번 봐보자. 주제문만 찾으면 되겠지? 주제문이 어디 나왔어? 처음부터 지금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야. 일단 양보의 의미로 시작하고 있는 절이 나와 있으면 양보 구문의 주절이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지. 그래서 경제적인 고려사항들이 of great importance,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란 뜻이야. of importance에 먼저 밑줄 그어놓고, 왜냐면 2008년도에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 줬지. This report, 이러한 보고서가 is importance,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잘못 생각하면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뒤에는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보호가 될 수 있냐면 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이기 때문에 지금 명사가 보호로 나와서 맞았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보호를 따질 때는 항상 명사 보호하고 형용사 보호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명사 보호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동격 관계. 근데 뭘로 동격 관계냐면 국어로.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는 무슨 관계? 서술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명사 보호하고 형용사 보호의 차이점이야. 그렇다면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했었을 때 보고서 이퀄 중요성이야, 보고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서술 관계야? 당연히 서술 관계지. 그러니까 명사가 보로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래서 보통 문법책에 어떻게 나온 것들이 있냐면 추상명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문법책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명사가 보호가 되려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동격의 관계, 국어로 동격의 관계. 보고서 이퀄 중요성, 이건 아니고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어 동사의 서술 관계처럼 해석이 돼야지 형용사 보호가 들어갈 자리라고. 그렇다면 명사 보호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걸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맞게 고치려면 importance 갖다 뭘로 고치면 돼? 당연히 important라고 하는 형용사로 고치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추상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of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합쳐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돼버려. 뭐 플러스 뭐가? of라고 하는 다른 전치사는 안 돼. 형용사 구가 되는 전치사는 of야, of. 유독 of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함께 뭐가 쓰이면 추상명사가 쓰이면 이게 합쳐져가지고 뭐가 되더라?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더라? 보호가 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합쳐져가지고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되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of를 빼고 맞냐 틀리냐 시험에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이것은 지금 봤더니 경제적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것 이퀄 중요성이 아니라 경제적 고려사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서술관계로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가 필요한 자리가 되고, 형용사가 되려면은 추상명사를 그대로 놔두고 형용사로 고치는 방법은 앞에다 전치사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of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of에다 별표 쳐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경제적인 고려사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라고? 첫 번째 주제문 technological realities. 그러면은 기술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remain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in determining, 결정할 때 how engineering shapes a product. 그러면은 어떻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shapes, 형성하는데 제품을 형성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현실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뽑아보자. 자, 뭐가 중요하다고? 일단 경제적인 고려사항도 중요하고 두 번째 기술적인 현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합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다음에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in designing, in 다음에 ing가 나오면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뭐뭐 할 때란 뜻이라고. 그래서 디자인할 때 a drink container, 음료수 용기를 갖다가 디자인할 때 not only, 뭐뭐뿐만 아니라 not only가 나왔고, 여기도 별표지? 지금 not only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but 나왔고, also하고 띄어져 있고, 이런 말이야. 일단 not only A, but also 구문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생각을 해봐. not only but also B 구문에서는 첫 번째 생략이 가능한 부분들은 뒷부분들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뒷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옛날에는 also만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아니고 but도 생략 가능한 것이고 두 개가 다 빠지면 안 되고 but이나 also나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only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not just 내지는 not simply 내지는 not merely 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also를 생략해 놓은 상태에서 but까지 빠졌더라 그런다면 bu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다고? 세미컬런이 있다고. 그러니까 not only A, 세미컬런 B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라고. 왜냐하면 세미컬런이라고 하는 요 구두점의 표현 방식은 얘는 누구 대신 쓰는 표현이냐면 등위 접속사 대신 쓰는 표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 대표적인 게 5개, 길게 이야기하자면 6개인데 대표적인 게 뭐뭐 있어? and, but, or, so, for 이 5가지가 있어.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nor라고 하는 말이 있어. not과 or가 합해져 있는 nor 이것들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인데 not only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세미콜론은 뭐 대신 쓴 표현이다? 여기서 but 대신 쓴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A, B로 외우는 것들이 뭐라 불러주냐면 상관접속사라 불러줘. 뭐라 불러준다고? 상관접속사. 서로 간에 연관을 시켜주는 접속사다라 불러주는 것인데 A, B로 외우는 것들은 항상 A 자리하고 B 자리에 들어가는 말을 동일한 구조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A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B 자리에 명사 A 자리에 접주동 들어가 있으면 B 자리에도 접주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A 자리에 그냥 주어 동사 그러면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앞부분이 문제라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앞에가 부정부사가 나온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순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겠다? 동사 주어 순으로 도출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뒷부분이야 부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 것이지만 앞부분에 not only 바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도출해야 된다고? 동사 주어 순으로 도출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몇 가지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가자. not only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 얘가 뭐지? 조동사. 조동사가 나갔고 동사 원형.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만 주어 앞으로 빼는 게 이것이 도출 구문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not only 다음에 must and in your fashion 이라고 해서 도출 구문을 만들어놨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해됐지? 응, 별표 쳐놔. 여기다가 도출 구문이구나 라는 것을 별표를 쳐놓고 그래서 not only 뭐뭐뿐만 아니라 자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뭘? 여기서 can이 조동사라고? 아니지.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깡통이란 뜻이지. 지금 우리가 뭔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음료수를 담아놓는 용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can이야. can, 깡통. 그 can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can이냐면 will hold,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음료수를 without, 뭐 없이 contaminating it, 그것을 오염시키는 것 없이 혹은 다시 without에 걸려 있으니까 allowing it, 그것을 허락하는데 to rig, 새어나오도록 after rough shipping, 거칠게 짐을 싣거나 handling, 다룬 다음에 그것이 새어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음료수를 가지고 있는 깡통을 만들어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일단 not only에 연결되어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뒤에 but 또한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만 하냐면 make the can, 이거 봐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 플러스 명사가 나온 다음에 그 명사가 다시 나올 때 뭘 붙여? 더 플러스 명사를 붙여. 요거 이제 뭐 할 때 많이 따지라 했었어? 순서 찾기 할 때. 내지는 문장 끼워 넣기 할 때. 이런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can 그러면 아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지? 깡통이라고 해석했고 방금 더 can 뭐라고 했어? 그 깡통이라고 해석했잖아. 더가 붙어있는 건 항상 그라고 하는 말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자기도 잊지 않게 돼. 이 사실 자체를. 그래서 그 깡통을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 깡통이 어떻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야? 깡통을 만들 때 쉽게 만들어야만 한대. 여기서 make가 몇 형식 동사지? 5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easy라고 하는 형용사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야.
그 깡통이 쉬운데 뭐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 오픈, 열기에, 그리고 쏟아 붓기에, 또는 그 깡통으로부터 마시기에 쉽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나서 furthermore, 게다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지? 얘는 무슨 연결사냐면 첨가의 연결사야. 첨가 연결사인 게다가라고 하는 연결사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앞에 분위기하고 뒤의 분위기는 똑같은 분위기인데 내용 자체는 같다 다르다? 내용은 달랐을 때 쓰는 게 첨가 연결사다. 누구하고 구별하라고? 요약의 연결사하고 구별하라고 해. 요약의 연결사는 앞에 분위기, 뒤의 분위기가 똑같은데 내용도 같아야 돼. 선생님이 뭘로 보통 예문을 들어줬냐면 양리학에 있었을 때, 자, 가장 대표적인 in other words라고 하는 요약의 접속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 좋아, 둘 다. 양리약이라는데 약을 먹는데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아, 두 번째 두통에 좋아. 같은 약일 경우에는 뭘 쓴다고? 요약 연결사를 쓰는 거라고. 근데 첨가 연결사는 양리약을 하는데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아, 배 아플 때 먹으면 좋아. 이랬을 때 쓰는 게 뭐라고? 첨가 연결사라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깡통이 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첨가 형태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알루미늄 깡통은 게다가 a great convenience. 걔네들은 굉장한 뭐래? 편리함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onvenience 이 생각해봐. convenience. 방금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했었냐면 만약에 이 지문을 나한테 주고 시험 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중에서 한 100명만 맞추게 내버릴 수도 있어. 100명만 맞출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아까 여기서 생각해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비동사 뒤에 추상명사가 보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뭘 갖다 붙였다고? 오브를 갖다 붙였다고. 그럼 뭐가 되니까? 합쳐져가지고 형용사 덩어리가 되니까. 여기도 얘 컨비니언스가 무슨 뜻이야? 편리함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인데 앞에 오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동사는 뭔데? 비동사인데. 근데 뭐가 보여? 봤더니 어가 보이네. 그럼 이건 추상명사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문법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쓸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 그때는 의미만 바뀐다고. 의미만. 그럼 여기서 컨비니언스는 편리함이란 뜻이라면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그게 아니고 편리한 물건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를 갖다 붙여놓고 써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셀 수 있는 개체화 시켜버렸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들이라고 하는 게 편리한 물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또한 represent 나타내는데 엄청난 잠재력인데 웨이스트, 잠재적인 낭비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뭐의 낭비지? 원재료의 낭비, 그리고 에너지의 낭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는 계속 알루미늄 깡통 이야기니까 아직까지는 뭐다고 이건?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그리고 getting rid of them까지가 주어지 그것들을 제거시키는 것은 얘가 동사야. raises, 야기시킬 수 있는데 상당한 이슈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쓰레기나 폐기물의 처분이라고 하는 상당한 이슈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는 동사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자. 일단 getting rid of, and 뒷자리를 보면 동명사 getting rid of them 몇 가지가 주어니까 동명사 덩어리 하나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raise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어 있는데 raise가 맞냐, rise가 맞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서는. 그러면 rise는 무슨 동사지? 자동사지. 자동사로서 rise, rose, risen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얘는 해가 뜨다 했었을 때 뜨다, 그 다음에 일어나다 했었을 때 일어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동사야.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우리가 방학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선생님이 우리가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도 자타동사 구별 못하면 바보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방학 되기 전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동사의 뜻을 알면은 당연히 자타동사는 알 수 있다고. 일어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어떻게 보라고? 뒤에다가 무엇을 갖다 붙여보라고. 무엇을 일어나다. 말이 안 되잖아. 국어랑 똑같다니까. 영어랑 국어랑 똑같고 틀린 건 단지 3%에서 5%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들만 따로 외우면 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이것들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일어나다, 무엇을 뜨다. 말이 안 되니까 자동사라고. 이건 이제 해석상 자타동사로 구별한 것이고 문법적으로 자동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명사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명사를 목적어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앞에 뭘 갖다 붙여줘야 돼? 전치사를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이게 자동사니까 그런 것이고 raise는
raise, raised, raised라고 하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지는 타동사야. 근데 얘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rise가 맞냐, raise가 맞냐 문제가 나왔을 때는 significant issues라고 하는 명사가 바로 목적으로 나왔는데 둘 사이에 뭐가 안 붙어 있더라? 전치사가 안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타동사인 raise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것은 문법적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aise에 대해서는 94년도 선생님이 94년도가 수능 첫 번째 연도였지. 94년도에 수능에 나왔어, 이 단어가.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밑에 영영사전에 풀이가 나와 있었어. 그래서 밑줄 친 단어가 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렇게 나왔었거든. 영영사전이 딱 복사가 돼서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raise가 뜻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첫 번째 raise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 raise your hand 이렇게 쓰면 이때는 무슨 뜻이야?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 있는 상태고 너의 손을 들어라, 올리다 라는 뜻이야. 올리다. 그 다음에 raise인데 너 그럼 무슨 뜻이야? 개를 기르다 라는 뜻이야. 근데 raise a question 이게 이제 문제지. 이때부터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raise a question 그러면 이때 raise가 무슨 뜻이냐면 제기하다 라는 뜻이야. 문제를 제기하다. 지금 점 문장에서 raise가 무슨 뜻이라고? 제기하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기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이 문제였거든. raise money가 시험에 나왔었고 이때 raise money에 대해서 raise의 의미는 모금하다 라는 뜻이야. 돈을 모금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raise라고. 그러니까 raise가 지금 봤더니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든지 간에 전치사가 가운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슨 동사라는 이야기야? 타동사라는 이야기야. 근데 뜻은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첫 번째 올리다, 두 번째 기르다 키우다, 세 번째 제기하다 야기하다, 네 번째 모금하다. 이런 뜻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exploring the difficulties of satisfying numerous opposing goals and seeing how engineers and others have wrestled with such problems. 여기까지가 주어네. 내가 선생이라면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helps가 맞냐, help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낼 거야. 다시 말해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시험에 낼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이것도 많이 틀릴 거다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별표 써놓고 잘 봐야 돼. 자, 지금 주어 찾아봐봐. 어디서부터가 주어지? exploring 이부터가 주어야.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 하나가 주어지. 여기다 1번 표시해봐. The difficulties 어려움들을 연구해보는 것. 근데 satisfying 만족시키는, 근데 수많은 반대되어지는, 상반되어지는 목적들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어려움을 먼저 탐구해보고, 그리고 seeing 알아내는 것. 어떻게 기술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have wrestled with 그러면은 씨름하고 있는지, search problems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주어야 지금. 그지? 분명히 이걸 도식화 시켜보면 and라고 하는 등위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explor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see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하나, 여기다가 2번 표시하면 되겠지. 이렇게 동명사 and 동명사 두 개가 주어로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동명사는 뭐하고 똑같아? 동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 불러줘? 명사구라고 불러줘. 그러면 우리가 구나 절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걔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즉 동명사 구는 명사 하나랑 똑같은 거고 동명사 절도 명사 하나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써져 있는 것은 명사 1 and 명사 2로 써져 있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명사 and 명사가 두 가지가 합해져 있으면은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당연히 복수지. 복수동사 나와야지, 맞다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얘를 무슨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명사가 두 가지가 합해졌는데 두 개를 합해서 단수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어떤 경우를 한다 했었지? 첫 번째, 두 명사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번째, 개념상 하나의 관념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수 취급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말로 설명해 볼게. early sleeping and early getting up. early waking 이라고 써볼까? early getting up이 맞겠다. early sleeping and early getting up. 그러면은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일찍 자기만 하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진다. 이 두 가지 사실 합해 놓은 거야? 아니면 일찍 자고 나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일찍 자고 나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합해진 개념이라고. 하나가 아니, 각각의 것이 분리된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무슨 취급이라고? 단수 취급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일단 지금 방금 내가 했던 이야기 뭔 말인지 이해는 됐지? 예. 그러면 생각해봐. 뭐 우리 속담에서 봐봐.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더 레이스래.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러면 천천히 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 윈스 더 레이스거든. 윈에 S가 붙어있거든 분명히. 그러면 이게 단수란 이야기야? 복수란 이야기야? 단수란 이야기거든. 선생님 왜 슬로우하고 스테디가 엔드로 묶어져 있으면 두 가지 것이기 때문에 복수 아닐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천천히 하기만 하면 이기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과 정 분리된 개념으로 꾸준히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냐고. 그 말이 아니고 천천히 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해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봐버린 것이라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 문제점을 탐험하기만 하면 도움이 되냐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보기만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냐고. 아니면 문제점을 보고 요것을 갖다가 한 번씩 이해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야. 두 개를 보고 문제점을 찾고 또 알아보는 것. 이것이 가까이의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어떤 개념이라고? 합해진 개념이라고. 그래서 헬프에다 뭘 갖다 붙여놓고 있다? S를 갖다 붙여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동명사인데 동명사로 나왔지만 각각의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두 개를 합해놓은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응. 그럼 지금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문법 문제로 고쳐서 냈는데 첫 번째 오브를 빼고 냈다. 두 번째 여기 어를 빼고 냈다. 세 번째 헬프냐 헬프스냐를 물어봤다. 맞출 수 있겠어? 엄청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구별을 해놔야 된다고. 이런 것들 다시 복습 잘해놔. 자, 그것은 도와주는데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상호관계를. 자,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 여기서부터까지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야. 초점. 왜 여기서 초점을 맞춰놔야 될 부분이 되냐면 뭐야? 왜 그래? 자, 초점을 맞춰놔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생각을 해봐. 여기서 뭐가 끝났냐면 애시 관계가 끝났어.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깡통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 예문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애시 관계로 시작하고 있는 문장에서는 애시 관계의 글이 끝나는 부분이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애시 관계가 끝나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기서부터 자, 문제점을 알아내고 또 얼마나 기술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중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뭘 이해하도록? 거기다 밑줄 그어봐봐.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인데 between, 뭐하고 상호작용? 공학과 economics, 경제학과 그리고 the environment, 환경, 이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는 이야기야. 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경제학만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공학만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뭐까지 고려를 하겠구나? 환경까지 고려를 한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화살표 묶어보자.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하고 뭐 밑줄이라 했었지? 첫 번째 문장에서 economic 밑줄, 두 번째 문장에서 technological realities 밑줄, 그걸 두 개를 합해서 다시 밑으로 쫙 화살표 치면 engineering,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여기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연결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봐봅시다 다시. 됐지? 여기서 첫 번째 경제적 고려사항 플러스 두 번째 기술적 고려사항, 세 번째 나온 것은 기술, 경제 나왔으니까 이게 세 번째 뭔 사항? 환경적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제품을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라고 결국은. 그 다음에 내용 봤더니 A single aluminum can, 하나의 알루미늄 깡통은 지가 in isolation, 고립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is one thing, 한 가지 것이지만 but in the context of its millions of clones, 그러면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클론은 유전자 복제지. 그러면 수십억 개의 깡통, 수십억 개의 유전자 복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이면은 수십억 개의 깡통이 있는 상황에서 알루미늄 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너더합니다. 이것도 마지막 여기에 밑줄. 여기 있다 어너더가 맞냐? 디어더가 맞냐? 아더스가 맞냐?
아니면 the others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 마지막 부분의 설명은 뭐냐면 부정대명사 쪽의 설명인데 부정대명사 쪽에서도 구분대명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자, 이런 부분은 외워놔야 돼.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구문이야. A is one thing. A가 한 가지 것이라면 B는 is another. 또 다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A와 B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라는 뜻이야. A와 B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쓴다고? A is one thing. A가 한 가지 것이라면 B는 또 다른 것이다 했을 때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Another 라고 표현한다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다가 항상 물어보더라고. another 자리에 밑줄 그어놓고 another가 맞냐? the other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 해석의 의미가 뭐야? 알루미늄 캔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건 그거하고 수십억 개의 알루미늄 깡통이 있는 상황에서의 알루미늄 깡통하고는 별개의 문제래. 즉 알루미늄 깡통 하나만 딱 놔두고 있었을 때는 경제적, 공학적, 환경적인 생각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근데 수십억 개를 만들어내거나 수십억 개를 사용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어떻게 해석한다고? A와 B는 무슨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A is one thing 다음에 B is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Another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알았지요? 그러면은 제목은 찾았지. 제목이 뭐야? 몇 번이야? 그러면 경제적, 공학적, 환경적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니까.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지. 왜냐면 예시관계가 끝나는 지문에 정확히 등장한 게 그거기 때문에 예문으로 나와 있으면 예문이 끝나는 부분 내지는 예문 앞에 부분 이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주제문이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이 5번 문제는 진짜 출제자들도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원래 수능 자체가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 요건 모든 조건에 다 지금 끼는 것이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까지 뭔 말 했었냐면 수능 특강에서 작년에 아마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 건데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했더니 수능 특강에서 봤던 지문은 수능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지금 지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있을까요? 그 말이 맞아요. 수능 특강은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책 중에 하나야. 특히 영어 영어편. 근데 여기서 나온다면 6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여기서는 실제 수능에서는 여기서 나온다면 뭐 어디에서 나온다 했었지? 테스트 1, 2, 3에서 세 문제가 나와.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으니까. 근데 일단 테스트 1, 2, 3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수능 출제원들이 즐겨내는 문제는 제목이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문법 문제로 내기를 참 좋아라 해. 지금까지 이게 출제된 경향들을 보면 얘가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변형이 된다면 문법 문제로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 문법 문제로 변형이 했었을 때 알아맞추기 힘든 문법적인 상황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별표 쳐놓고 문법이라고 써놓고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야. 뭐라고 써놓고? 문법이라고 써놓고 공부하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번 지문 봐보자. 6번의 단어부터. 오늘 뭐 시간표가 나왔는데 그 재수생들은 일주일에 8번의 수업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4번은 수능 특강 영어, 4번은 수능 특강 독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4번씩 있는데 그게 1시간 반짜리 수업이 4번이니까 압도적인 양이긴 해. 일반적인 학교 수업으로 따지자면 16회가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수능 특강 3회 수능 영어 독해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영어 영역편은 화, 수, 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독해편은 월, 수, 목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딱 짜져 있으니까 이따 시간표 받아가 보고 그 다음에 촬영은 재수생 수업을 촬영하지 재학생 수업을 촬영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진도가 빠른 수업을 촬영해 놓을 거니까 재수생들 수업을 보고 재학생들 미리 복습하거나 애습하기 위해서는 빨리 뭐 해야 돼? 빨리빨리 그 다운받아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수능 특강이 이제 테스트 3가 끝나고 나면 뭐 할 것 같아? 다시 앞에 거 다시 복습이야.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근데 1장부터 복습할 리는 없고 왜냐면 학교에서 다 1강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뭐 학교에서 하는 거 계속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딱 중간 나눠가지고 빈칸부터 뒤로 뺄 거야. 어려운 유형들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갈 거야.
자, 수능 특강 독해 연습은 지금 나가는 진도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4월 중순까지, 내 목표는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것을 한번 끝내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이라 해봤자 다음 주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변형 문제들이 제공되기 시작할 거야. 그럼 변형 문제를 풀어가지고, 푼 건 둘째 문제고, 그 정리해 놓으라고. 어디다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라고. 아, 이런 게 변형 문제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정리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6번. 재밌지 않냐? 나 같으면 흥분되었다. 씨발, 8개월만 열심히 하면 인생 피는 거 아니야. 그지? 8개월만 죽으라고 연습 열심히 해놓으면 8개월 후부터는 집에서 퍼 자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엄마 아빠. 아니 자식이 서울대생인데 뭐라고 해. 그 다음에 어디 좀 갔다 온다 하면 우리 아빠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양반이었냐면 우리 집에 딸 5살 아들 하나니까 우리 누나들이 그 대학 다닐 때까지도 저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8시였어요. 8시.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놔뒀어. 8시 넘어서 들어오면 누나가 또 빰 맞고 막 그랬어. 그 다음에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잖아? 돼지게 또 들어왔어. 아니면 오라고 해가지고 뭐 입술에 뭐 바르면 이리 와! 해갖고 물수건으로 닦아버리고 했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누나들이 졸라 이쁘게 생겼거든? 장난 아니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이 누나들이 그렇게 아버지 말을 듣고 산 거야. 8시. 그 다음에 이제 누나들 대학 다닐 때는 하숙집 그 주인들하고 딱 연락해가지고 바로 바꿔주라 해갖고 없으면 막 바로 올라가 버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대학 딱 들어가고 뒤에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 거기서 자고 오냐? 이러더라고. 그냥 네 집에 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지. 너는 나가서 막 굴러 먹어도 돼. 난 너 믿어. 이런 믿음을 표시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그런 거야. 집에서 부모님이 계속 나한테 잔소리한다. 그러면 너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 듣는 것이야. 근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 절대 잔소리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둬. 그러니까 일단은 8개월만 고생해보자. 인생 역전 시키자 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네. 자, 셋업은 시작하다 덤벼들다라는 뜻이고 어카운팅은 회계학이라는 뜻이지. 여기서 회계학이라는 뜻이래. 그냥 외워. 회계학이라는 뜻이래. 응? 어카운턴트가 회계사니까. 그지? CPA가 뭐야?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약자지. 그래서 공인회계사 이 시험인데 옛날에는 그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여가지고 오이 때문에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었어요. 인원수를 300명인가? 그것밖에 안 뽑았었어.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7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지. 그래서 이제 회계사들이 벌어먹고 살 돈이 별로 없더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못난 애기들이고 좋은 데 나온 회계사들은 다 3일 회계 법인에 딱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그리, 학위라는 뜻이고 학위, 디그리가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 학위. 학위의 종류 3가지 설명해줬지. 첫 번째 뭐가 있었어? Bachelor's degree, Bachelor's degree. 이거 무슨 뜻이고? 총각의 학위래. 총각의 학위. 총각의 학위가 뭐야? 총각의 학위, 총각. 이것은 학사 학위. Master's degree. 무슨 학위? 석사 학위. Doctor's degree. 이것은 박사 학위. 그 3가지 학위라고요. Bachelor's degree는 총각이 따는 학위이기 때문에 전문대를 졸업한 애들은 학위를 안 줘. 뭘 주지? 4년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학위를 줘. 뭐 학사라고 하는 학위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4년대 대학을 졸업하면 쌤 같은 경우는 정치학사 졸업생, 뭐 졸업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치학사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면은 2개가 나오지. 정치학사, 연문학사 뭐 이렇게 딱 2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이 학사학위는 별게 아니고 석사학위, 대학원 나오면 주는 학위.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논문을 갖다가 발표해가지고 논문이 통과가 됐었을 때 주는 학위가 박사학위. 선생님 친구 중에 하나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해가지고 내가 깨부떠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지는 나를 라이벌이라 생각한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어. 걔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서강대 다니면서 CCC에 빠진 거야. CCC가 뭔지 알지? 한국기독대학생 선교회. 한국기독교 대학생 선교회인데 학교 다닐 때 우리는 CCC에 가입한 아이들은 뭐 캠퍼스 코미디 커플 액자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CCC에 가입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그래서 얘가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겠대.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신대 대학원을 갔어.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오겠대.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총신대 그 교수가 되고 싶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했는데 이제 지네 집이 그렇게 잘 살지가 않기 때문에 와이프를 부자의 와이프를 이제 전략적으로 사귄 거지. 응? 그래서 부잣집 와이프인데 근데 걔네 그 와이프가 집이 부자인데 이건 뭐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지.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집이 얘 하나밖에 없어, 딸밖에. 우리는 그런 걸 로또라 불러. 근데 이제 그 로또를 맞았지.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신학공부한 애들이 결혼을 빨리 하거든 보통. 그래서 27살 때 결혼했어, 걔가.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결혼한 거지.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날아갔어. 유학을 갔어. 그리고 나서 몇 살 때 갔냐면은 얘가 29살 때 유학을 갔어. 처갓집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 지금이 내가 몇 살이냐면 43살인데 내 친구들은 45살이야. 응? 내가 6살 학교 갔기 때문에 얘 45살이거든. 29살 때 갔거든. 아직도 거기 있어. 그 이유가 이게 안 된 거야, 이게. 박사학위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 폐인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전화 한번 해봤더니 그래도 나 목사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서 박사학위는 미국 같은 데 괜히 좋은 데 갔다가 졸업도 못하고 박사학위도 못하고 막 그래. 폐인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디그리가 이 디그리고 그 다음에 contradict oneself. contradict? 딕트가 무슨 뜻이고? 딕트가 말하다. 테레 의미를 갖고 있고 컨트라라고 하는 접두사는 이 A가 O로 바뀌기도 해. 컨트라 내지는 컨트로라고 하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다 라는 뜻이니까 반박하다, 모순하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contradict oneself, 모순된 말을 하다 라는 뜻이고 urge는 촉구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촉구라는 뜻이지. 그럼 촉구하는 건 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뒤에 문장 구조가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야 돼. urge, 하게 하는 거니까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 bold, 무슨 뜻이라고? 대담한이라는 뜻이라고. 이거 같은 발음 나는 이상한 단어 있지? 뭐가 있지? bold. 이거 외우기 쉽다 했었지? 어떻게 외우라고? 내가 이게 중학교 때 외웠던 방식이야. 너무 헷갈려. 발음도 똑같고 이거 철자만 좀 다를 뿐인데 이거 헷갈릴 때는 가만히 보면서 외우라고 자기만의 방식을. 차이가 A고 이게 O지. 그럼 아가 되지. 대머리 됐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건 O지. 오 대담한데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응?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겠지. 씨발 대머리 이렇게 외우면 되고 오 대담한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이건 대담한이라는 뜻이고 nurture가 보살펴주다 양육하다라는 뜻이니까 nurturing 보살펴주는 이라는 뜻이야. like-minded 이런 걸 뭐라 불러줘? 유사분사. 뭐라 불러준다고? 유사분사. 유사분사가 뭐냐면 명사에다가 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분사처럼 쓰는 표현들을 뭐라 불러준다? 유사분사라고 불러준다. 동사도 아닌데 원래 이디가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은 품사가 뭐여야 돼? 동사여야 되잖아. 동사의 ing, 동사의 ed. 근데 명사라고 하는 품사에다가 이들을 갖다 붙인 분사 표현 형태가 있더라. 이걸 뭐라 불러준다고? 분사라고 부르기는 힘드니까 유사분사다라고 불러준다고. 근데 명사에 이들을 갖다 붙인 표현들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봤을 때 무엇을 가진 이란 말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해주는 게 명사 플러스 ed의 유사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애꾸는은 영어로 뭐라 그래? one-eyed man. eye가 분명히 명사거든? 해석이 어떻게 되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유사분사야. one-eyed man. 그 다음에 뭐 온열동물이 영어로 뭐야? A warm-blooded animal. blooded가 피거든 명사로. 근데 그 뒤에다 이들을 갖다 붙인 것은 이건 분사가 아니라 뭐라고? 유사분사. 명사에 이들을 갖다 붙인 표현인 유사분사는 어떤 경우만 인정해준다? 무엇을 가진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만 인정해준다. 그럼 mind가 여기서는 명사야. 마음. 그래서 like-minded 그러면은 같은 마음을 가진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지? 네. 자, 문제가 자체가 필자의 어조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 아니야 보면. 그지? 이거 혹시 S반 사람들은 얘가 도대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되게 재밌는 문장이라고. 자, while의 품사는 뭐라 했었어? 접속사. 근데 뒤에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뭐가 나온 것이다? ing. 이거 무슨 구문이라고? 분사 구문. while이냐 during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during 뒤에는 ing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절대 안 나와. during은 전치사이긴 하지만 뒤에 특정 명사, 일반 명사만 취하는 전치사이고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면 여태 ing는 during이 맞아요? while이 맞아요? 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뒤에 ing가 나왔을 때는 그때 ing는 분사일 뿐이고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주어가 빠졌을 때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빠졌을 때 동사를 뭘로 고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ing라고 하는 분사로 고쳐놓은 분사 구문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왜 현재분사를 썼는지 봤더니 내가 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while writing this commencement address 그러면은 이 졸업식 연설을 내가 쓸 때 it was difficult for me 얘가 진짜 조가 되겠지. 가주어니까 의미상의 조를 앞으로 뺐더니 내가 쓰는 것이어서 ing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어? 내가 come up with 제안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advice 충고를 근데 for you 당신네들을 위한 충고를 제안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당신네들은 누구냐면 have already set upon 이미 시작한 당신의 평생 동안의 일을 이미 시작한 당신들에게 대해서 충고를 하나 제안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I can tell you 나는 당신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some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나왔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근데 몇 가지 다른 것들은 I tell 내가 이야기하는 my own children 내 자신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몇 가지 것들을 말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일단 중요한 단어는 come up with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come up with를 한 단어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suggest가 있어. 완전 동의어야. sugges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지. 제안하다, 제시하다, 암시하다 라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come up with가 다 그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제안하다, 제시하다, 암시하다 라는 뜻을 다 갖고 있다고. 근데 come up with를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냐면 단어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설명 많이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up의 반대말이 down이기 때문에 come down with하고 정반대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up의 반대말이 뭐야? down이니까. come up with가 제안하다, 제시하다라는 뜻이라면 그렇다면 come down with는 거절하다라는 뜻인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얘는 무슨 뜻이야? 병에 걸리다 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병 따위에 걸리다 라는 뜻이라고. 병 따위에 걸리다. 그래서 동의어가 누가 있지? contract가 있지. contract. 이게 병에 걸리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단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come down with 병에 걸리다. 동의어가 뭐라고? contract. 우리가 계약하다란 말로 알고 있는 contract가 또 병에 걸리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단어 정리했고 자, 이제 제안 들어간다. 첫째로 내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졸업생을 하려고 하는 당신들한테는 졸업을 하려고 하는 당신들한테는 이미 직장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연설하는 김에 내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야 지금. 자, 첫째로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whatever가 이름이 뭐야? 복합 관계 대명사야. 자, 여기다 별표 쳐놓고 잘 들어. what과 whatever의 차이는 먼저 공통점은 뭐지?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게 공통점이야. 복합관계대명사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여서 자, what이든 whatever든지 간에 공통점은 선행사를 포함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있대. 두 번째, 문장의 중간에 what이든 whatever든지 간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간다면 일단 둘 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에 얘네들이 대신하고 있는 명사의 존재는 빠져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앞문장도 명사가 하나 탈락되어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게 선행사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야.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 있다. 왜? 선행사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들은 적어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장이 앞에 나올 리가 없는데 얘네들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양쪽 다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된다. 하나씩은. 이런 이야기야.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만 이끄는 것이고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무슨 절을 이끌 수도 있어?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절을 이끈 경우에는 전부 다 무슨 의미야? 양보의 의미로 쓰여.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전부 다 무슨 의미로 쓰인다고?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고. 뭐뭐 한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라고. 뜻 자체가.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가 what이 맞을까요? whatever가 맞을까요? 몇 년 전부터 자주 나온 문제야. 그게. 옛날에는 whatever가 맞나요? however가 맞나요? 이런 간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즉 관계 대명사가 맞나요? 관계 부사가 맞나요? 이런 식의 문제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인데 여기가 what이 맞아요? 아니면 whatever가 맞아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그러면 간단하지 않니? 여기 봤더니 whatever가 뭐라고? 관계 대명사니까 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지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가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 봐봐. 접속사만 집어넣어봐. 어쨌든 접속사 역할 하고 있어. 주어 you 나왔어. do라고 하는 동사 나왔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whatever는 접속사 플러스 d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왜냐면 접주동이 앞에 나와서 컴마 찍어버렸다고. 그럼 무슨 절이라고 대놓고? 부사절이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순수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문장의 앞에 튀어나와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는 얘가 무슨 절일 때만 가능하다 했었어. 얘가 부사절일 때만 문장의 앞에 나와서 컴마 찍을 수 있다니까. 접주동이 문장의 앞에 나와서 컴마 찍었다 대놓고 무슨 절이라고? 그냥 부사절이라고. 근데 지금 what은 무슨 절만 이끈다고? 명사절만 이끌고 whatever는 명사절, 부사절 다 이끌 수 있으니까 당연히 what은 돼야 안 돼? 안 되고 뭐가 답이야? whatever가 답이라고. 저 자리에서는.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해석은 뭘로 한다고? 양보. 그럼 먼저 그럼 해석해봐.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라고. 양보를 해석하면 돼.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Don't go, 가지 마세요. Tisch School of the Art, 그러면은 이 예술학교에 가지 마세요 이 말이야. Tisch School 학교 이름이니까. 그래서 Tisch 예술학교에 가지는 마세요. Get an accounting degree, 그러면은 회계사, 회계학에 대한 학위를 대신 따세요. Then,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I contradict myself, 나는 내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또 모순된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as funny as it sounds, 자, as 앞에 뭐가 지금 도치가 되어 있냐면은 형용사가 도치가 됐어. funny가 무슨 뜻이 나왔어 밑에? 진부한 이라는 뜻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구문이냐면 이것도 방학 중에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해내야 돼.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얘가 양보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고. as가 접속사로 썼을 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뜻은 뭐뭐 할 때, 두 번째는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함에 따라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근데 as가 접속사로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뜻도 있다고 지금?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고. 누가? as가. 그때는 항상 힌트를 준다고. 다시 말해서 as가 양보의 의미로 썼을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도치가 된다고? 형용사나 부사가 as 앞으로 도치가 된다고. 혹은 동사 원형이 도치가 되거나 아니면 명사 보어가 도치가 된다고. 요것들이 도치가 돼 있어야만 해. as가 무슨 뜻일 때는? 양보의 뜻일 때는. 알겠지?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일 때는 반드시 앞에 도치가 돼 있어야만 하는데 뭐가 도치돼 있어야 된다고? 형용사나 부사, 두 번째 동사 원형, 세 번째 명사 보호가 도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문법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형용사나 부사의 도치는 뭔 문제라고? 형용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아요? 문제라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줬던 게 이거지. Strangely as it may seem,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마 이상하게는 보이겠지만 이란 뜻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seem이란 동사가 나왔다고. as가 양보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부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도치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걸 뒤로 뺐었을 때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seem은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라고. 학교에서 배우잖아. 이 뒤에는 뭐만 나온다고? 형용사만 등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ly를 빼야 맞다고. 이렇게 strange라고 써야지 맞다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도치가 된다. 그때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try as you may. 네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동사 원형이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지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럼 뒤로 빠졌을 때 지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근데 may가 조동사니까 may 뒷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다. 맞아 틀려? 맞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했지요?
근데 명사보호가 도치가 될 경우에는 뭐라고? 관사의 생략이라고. Boy as he was. 그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boy가 뒤로 빠지면 he was a boy인데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여서 명사 보어를 도치시킨 경우에는 앞에 어를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관사를 생략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파트의 문제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as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의 특징이라고. 여기까지 정리됐냐? 정리했지? 도치시킨다고 일단. 근데 이 경우에 한 가지 더, 이렇게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이 앞에다가 as를 한 번 더 써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여기다 as가 또 한 번 더 나와도 상관없더라 라는 이야기야. 됐냐? 그러면 이제 해석되냐? 이거? 해석해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없는 걸로 봐. 그러면 왜? 양보 의미로 썼다 이 말이잖아. as 앞에 뭐가 도치됐으니까 형용사 corny가 도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해석해보면 아마 그것이 들리는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운드가 몇 형식 동사지? 이 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니까 앞에 뭐가 도치가 되어 있어? 형용사가 도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I tell them, 나는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Don't be afraid to fail. 아마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뜻이지. 진부하게는 들리겠지만 나는 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Don't be afraid to fail.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어 설명할 때 선생님이 urge가 무슨 뜻이라고? 촉구하다. 그래서 목적어 투부정사. 나는 그들에게 촉구하는데 to take chance. take chance가 무슨 뜻이야? 운에 맡기고 해보더라는 뜻이야. take chance가 무슨 뜻이라고? 운에 맡기고 한번 해보더라는 뜻이라고. 그럼 나는 그들한테 촉구하는데 그냥 운에 맡기고 한번 해봐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촉구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병렬 구조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그들한테 촉구하는데, 재촉하는데 첫 번째 운에 맡기고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to keep an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져. 그리고 세 번째 to welcome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들과 새로운 생각들을 뭐 해라? 그러면은 자 환영해라 라고 나는 그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됐지? 응. 그 다음에 I tell them, 나는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you don't go, 네가 가지 않는다면 You will never know, 너는 결코 모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You just have to be bold. 그래서 너네들은 단지 have to, 이어야만 해. be bold, 대담해져야만 해. 그리고 go out there, 저기로 나가서 그리고 take your chance, 너의 운에 맡기고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I tell them, 나는 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If they go into the art, 만약 그들이 가려면, 어디 가려면? 예술계로 가려면 이 말이지. 만약 너네들이 예술계로 가려면 나는 희망하는데 그들이 find a nurturing, 양육해주면서도 challenging, 도전적인 집단인데 같은 마음에 가진 개인들의 집단을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는 이야기야? Like TC 스코어 같은 장소를 가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전체적인 내용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얘가 지금 뭔 연설이라고? 졸업식 연설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예종, 예술대학이니까 한예종과 같은 대학의 졸업 연설에 나왔다 생각해봐.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야? 여기 와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제가요, 여기서부터 처음 한번 이야기해봐. 지금 졸업식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뭔 말 해줄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라고 한 다음에 니네들이 예술하고 싶으면 하지마, 차라리 회계학과나 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가서 네 운에 맡기고 뭐든지 좀 해봐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예술이라면 한예종에 들어와 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럼 이 학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좋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예술 공부하지 말라고 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술계로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진 개인들의 양육해주면서도 서로 도전하는 그러한 집단 사회를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사회가 어디라고? 바로 이 대학이 바로 그런 데야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나 손 들어봐봐. 이해되지? 응. 더 쉽게 설명해줘? 더 쉽게 설명하면 연대 졸업식에 왔어. 응? 연대 졸업식에 졸업연설하러 왔는데 제가 얘 하는 얘기가 저 졸업식 연설 준비하면서 뭔 말 해줄까봐 되게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냥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면 그냥 고대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연대로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어?
그러니까 이 학교 오지 말라고, 예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학교 절대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예술 공부하려면 어디 와? 이 학교 와 라는 이야기다. 이게 졸업식 연설이라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1번 봐봐. 평화로워 이 이야기가 지금? 아니지. 두 번째, 진지하고 비판적이야? 그래? 뭐가 비판적이야? 아니지. 오히려 반어적이면서 격려를 해준다.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지.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 이해됐어?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니까, 어휘 문제는 풀 때 어떻게 생각하고 풀으라고? 이건 분위기 신경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지 나쁜 말이 들어가야 될지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것이라고. 7번 문장 봐보자. 스위치는 전환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고, 버리어는 장벽 내지는 장애물, 임포즈는 부과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ignificant는 상당한 이란 뜻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형용사, 그 다음에 penalty라고 하는 것은 벌칙, 불이익, 위약금이라는 뜻이고, take the form of 어떠어떠한 형태를 취하다 라는 뜻이야. associated with PP 형태니까 뭐뭐과 관련되어진 수동으로 해석하면 되고, cancel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contract 계약, air miles 탑승 마일리지, component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 부품, 그 다음에 convenient 편리한, incentive는 유인책, lockout 그러면은 lock이 뭐야? 잠그다. 잠궈서 빼버렸대. 봉쇄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별표 쳐놔. 이 소재가 굉장히 좋아. 왜냐면 우리나라 요즘에 통신업계에서 많이 하는 행위를 갖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약간 꼬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자, switching warriors 그대로 지역하면 이건 지금 필기체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뭐 해석한다면 전환의 장벽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전환시키는, 바꾸는 것의 장벽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LG 제품으로 못 갈아타게 만드는 장벽, 이게 switching barrier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can prevent 막아버릴 수 있는데, the loss of customers 그러면은 고객들의 손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대. 뭘 통해서? 자, 즉 고객을 잃어버리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야. 뭘 통해서? 부과하는 걸 통해서 상당한 벌칙금을 for switching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경쟁사로 제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약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통해서 고객을 뺏겨버릴 것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 자, switching barriers 전환 장벽인데, 핸드폰 업계에서의 핸드폰 사업에서의 전환 장벽은 take the form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위약금의 형태를 띠고 있대. 근데 그 위약금은 관련되어진, 뭐가 관련되어진? 이른 취소인데 계약 취소와 관련되어진. 위약금을 물은 것은 계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야?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야. In the airline industry, 항공산업에서는 switching barriers, 전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take the form, 형태를 띠게 되는데, forfeited, 몰수되어진 이라는 뜻이거든. forfeit 이라는 뜻의 의미가 몰수하다라는 뜻이니까, PP 형태니까 몰수되어진 항공기 에어마일의 형태를 띠게 된대. 만약에 여행객이 chooses to travel, 그러면 여행 가려고 선택을 한다면, with a competing airline, 경쟁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면, 맞아 틀려? 맞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졸라 타고 다니면서 유럽 왔다 갔다 6번을 했어. 그러면 제주도 좀 한번 가잖아.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마일리지 키로당 뭐 마일리지가 몇 점이 주어지고, 마일리지가 몇 점일 때는 어디까지 가는 항공기를 뭐 한 번 무료로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 항공사 그 보면.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을 열심히 타다가 아시아나로 옮겨버렸대. 그러면 마일리지가 어쩐다고? 사라져버린다고. 이런 형태를 띌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왜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경쟁사한테 고객을 로스하기 싫어서 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뭐 핵심은 이거네. prevent the loss of customers. 빈칸 이겠네. 고객을 안 뺏기려고 하는 짓거리 아니냐 이거지 여기서. 그 다음에 in its early days, 초창기 때 IBM사는 was able to keep its control, 그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통제력이냐면 mainframe computer market, 그러면은 대형 컴퓨터라고 밑에 써져 있지. 대형 컴퓨터 시장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뭘 통해서? 요구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모든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예를 들자면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것들은 어디가 밑줄이겠어? be also made. 여기다가 별표 5개. be also made.
왜냐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되어주는 것이야? require란 동사잖아. require가 무슨 동사야? 요구하다. by가 전치사니까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require가 동명사로 requiring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가 뭘 목적으로 취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해. 그 다음에 대절 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에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대절 내의 동사는 어떻게 쓰는 것이라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should를 뺀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물론 뭐뭐 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이 안 된다면 뭘 지켜준다고? 시제일치의 법칙의 적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뭐뭐 해야 한다는 말로 쓰인다면 100% 대절 내의 동사는 어떻게 쓴다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는 거라고. 해석해봐. IBM 회사가 요구했대. 모든 하드웨어의 구성 부품들이 IBM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요구한 거야. 방금 내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대절 내의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이 지그들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수동태로 should be made인데 should를 뺀 뭘 써놓고 있다고? be made의 형태를 써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여기다가 문법 문제로 표시를 해놓고 있어라라는 이야기야. 나오면 틀릴 사람들 많어. 알겠지? 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IBM 사이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대형 컴퓨터 시장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In so doing, 그렇게 할 때 라는 뜻이지. in 다음에 ing는 전부 다 뭐뭐 할 때, IBM사는 manage to 부정사네. manage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간신히 노력해서 뭐뭐 하다 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면서 IBM사는 간신히 노력해서 tied each customer, 그 고객들을 묶어서 into each product, 어떻게 했대? 그 제품 안으로 묶어둬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made, 만들었는데 switching any part of the computing system to other company's product까지가 목적. 다시 봐봐.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이건 앞문장을 갖고 있는 표현이고, 그렇게 했던 것은 made가 동사야. 만들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잖아. 뭘 만들었대? 스위칭, 바꾸는 것. 어떤 부품을, 근데 컴퓨팅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다른 회사의 제품들로 바꾸는 것 자체를 지금 바꾸도록 했다고, 바꾸지 못하게 했다고? 바꾸지 못하게 한 거잖아, 지금. 그것을 편리하게 만들었대. 말도 안 돼. 안 되지. 목조가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 difficult라고 쳐야 되겠지. 얘가 틀렸네. 게다가 mak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고 나온 거 보니까 make가 뭐라는 것도 다시 알 수 있어. 아, 이게 오형식 동사구나. 그래서 형용사인 convenient 내지는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해됐죠? 응. Another approach, 또 다른 접근 방법인데, 이때 approach가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가 아니야. approach는 동사로 썼을 땐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to가 절대 안 나와. 근데 another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고 approach는 여기서 뭐라는 이야기지? 명사. 그럼 이건 뭔 to? 전치사 to. 따라서 뒤에 뭐가 나온 것이야? ing. 이 형태도 이해해. another approach에서 approach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붙어 있는 to는 전치사 to다. 그래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다? ing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래서 another approach, 또 다른 접근 방법인데 to creating switching barriers,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전환 장벽들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누가 주어야? another approach가 주어야. 그래서 단수야. is 동사. 그건 입니다. to provide 제공해 주는데 customer incentives 고객들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 sign 서명하기 위한, 장기간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통신요금 30만 원 보조 뭐 이런 것들이지. 그것은 너가 보통 핸드폰 여기 뭐 스마트폰 하나 계약하면 몇 년이지? 계약 기간이? 뭐 5년, 10년만 이러잖아. 이게 싼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잖아. 100만 원 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100만 원 넘는 거 들고 다니고 있는 중이야, 지금. 왜냐면 이걸 연수를 길게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이지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걸 갖다 긴 기간 동안에 돈을 쫓게 요금에 붙어갖고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런 거야, 지금. 장기간의 계약에 서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유인처를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래. 자, 그걸 통해서 컴만 하는데 접속사, 이게 접속사 아니지? 되어봐 있는 접속 부사. 그러니까 부사일 뿐이야, 부사. 접속사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구문. 그걸 통해서 looking out, 차단시켜버리면서 경쟁자들을 for long period of time,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경쟁자들을 차단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장기간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장기간의 계약을 유지하고 경쟁사가 못 들어오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응. 이 소재가 좋아, 소재가 좋아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지문이야. 잘 정리하시고. 지금 처음 볼 때만 이렇게 자세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책도, 요것도 마찬가지, 독해 연습도 마찬가지. 지금 처음 볼 때는 자세히 해주지. 이게 시험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거 설명하는데 한 2분도 안 걸릴걸? 이게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 거니까 처음 자세하게 설명할 때 복습 잘하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냐? 처음 설명할 때 복습 잘하고. 아파 죽겠더라도 링게 꽂고 수업은 들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말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인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대학 좋은 데 간 것을 본 적은 별로 없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게 공부가 되겠냐? 컴퓨터만 쳐다보고. 절대 공부 안 돼. 왜냐면 가만히 보다가 또 막 웃고 자빠졌어. 나 같으면 넘길 것 같은데, 그거. 웃긴 이야기 하면 넘기는 게 사실 맞잖아. 근데 인강으로 공부하면은 그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막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책 보면서 인강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실험해봤더니 뭐 거의 500, 6배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쓰면서 책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그러니까 실강이 좋아, 실강이.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파 죽겠다 그러면 징계 꽂고 오는 게 정상이고, 안 그러면은 지금 고3인데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죽겠더라도 나오는 게 최선이야. 알겠지? 그리고 복습은 수업 촬영한 것은 복습할 때나 한번 써먹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엄마 아빠 돌아가신 때나 부득이한 사유지. 안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깝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촌수가. 그러니까 바로 위촌, 일촌 정도만 챙기는 거고 나머지는 내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응. 자, 8번.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인식.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means가 무슨 뜻이야? 수단, 방법 이란 뜻이지. mean은 무슨 뜻이고? 중용 이란 뜻이고. 단수명사 mean은 중용이란 뜻이야. means는 수단, 방법이란 뜻이고. confidence는 자신감, strategy는 전략. 그 다음에 uncommon, 뭐 흔하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특별한 이란 뜻이겠고. acknowledge, 인정하다. clarify, 명확하게 하다. asset, 자산. 저널은 일기, 로그는 일지. 그게 그거지 뭐. 그 다음에 accomplishment는 성취, 업적. ongoing은 고온을 갖다가 명사 형태로 고친 것이지. 그래서 고온을 명사 형태로 고친 다음에 그걸 다시 형용사 형태로 고친 것이야. 고온이 continue, 계속하다라는 뜻이니까 ongoing, 계속되어지는 이란 뜻이라고. 그 다음에 competition이 경기, 경쟁, constant, 끊임없는. reminder는 상기시켜주는 것. 그래서 수첩을 reminder라고 표현하잖아. 수첩 자체를 reminder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urn to는 의존하다. rely on, count on, depend on,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너희들이 잘 모르는 의존하다. turn to, fall back on, 전부 의존하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capability는 능력 이라는 뜻이야. 자, 문법 문제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문법 문제는 자, 첫 번째 A번 물어보는 게 뭐지? PP냐 ING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가만히 봤더니 and 다음에 밑줄이네. 등위 접속사 다음에 밑줄은 전부 다 뭐라고? 등위 접속사의 공통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봐보자. 해서 해보면 identification of specific sport-related strengths. 특별한 스포츠와 관련된 장점을 인식해내는 것, 식별해내는 것이 강력한 수단인데 포 플러스 목적격의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선수들이 개발하는데 그들의 자신감을 개발하는 특별한 수단입니다. 이 말이야. 이러한 전략은 increases, 증가시키는데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뭘 통해서? 요구하는 걸 통해서 선수들한테 뭘 요구해? to focus on,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걸 통해서 their strengths, 그들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자, 등위 접속사 뒤에 밑줄이니까 한번 쳐보자. PP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가 보이냐? 안 보이네. ING하고 똑같은 형태가 보이냐? 보이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뭐 당연히 답 나왔네. 뭐가 맞아?
여기 이제 PP 형태잖아. PP 형태하고 똑같은 여기 앞에 PP 형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럼 아니겠고 taking하고 똑같은 형태는 누구고? requiring이고. 그럼 해석해봐. 이러한 전략은 증가시킵니다. 자신감을 첫 번째 뭘 통해서? 요구하는 걸 통해서 선수들한테 집중하도록 그들의 장점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걸 통해서 두 번째 taking their mind off. take off네. 원래 무슨 뜻이야? 옷을 벗다 내지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직역해봐. 생각을 이륙시켜버리래. 뭘로부터? 그들의 약점으로부터. 그 말이면 생각을 버려버려라 라는 뜻이겠지. 생각을 이륙시킨다는 게 뭐야? 뜬다는 이야기야. 생각을 뜨도록 하는 걸 통해서. 뭘로부터? 약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뜨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A번 문제 핵심 알겠지? 등위 접속사 뒤에 밑줄이니까 이 뒤에 나와있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표시를 해놓고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더 자연스럽냐만 고르면 되는 것이야. 근데 아예 PP 형태가 아예 안 보이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다? taking이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게다가 by 뒷자리로 연결을 시켜봤더니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걸 통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말 되지? 네. 오케이. 그 다음 It is not common. 그러면은 자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뭐가 흔한 일이 아니야? For athlete. 그러면은 또 의미상의 주어. 선수들이 to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identifying. 식별하는데 그들의 장점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래.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요거 빼면 뭔 일이래? 흔한 일이래. 그러면 선수들은 자기의 장점을 잘 발견한다 못한다? 잘 못하더라 라는 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선수의 힘들은 can be, 운동에 관련된 힘들은 can be identified, 식별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acknowledged, 인정되어질 수 있는데 몇 가지 방식으로 인정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can take an inventory, 그러면은 of their strengths, 그들의 장점들에 대한 목록을 can take,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록이나 노트가 나왔을 때 take는 적다라는 뜻이야. take note, 받아 적다. take inventory, 목록을 적다 라는 뜻이야. 목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이 맞냐 which가 맞냐인데 일단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왜냐면 what이냐 which냐인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 정체는 전부 다 뭐라는 이야기지? 뒷문장에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는 이야기가 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 이해했지? 관계대명사야. 근데 앞에 뭐가 보이지? 컴마가 보이지? 컴마 다음에 which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건 관계대명사 용법 중에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리워주는 용법인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붙어 있으면 그때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부르는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 누구하고 누구? 대다고 what. 얘네는 계속적 용법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안 된다고? what이 안 돼. 그럼 누가 답이야? 당연히 which가 답이야. 고민할 것도 없어. 앞에가 컴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는 보통 아이들은 that만 알고 있더라고. that만 있는 게 아니라 뭐또 있다고? what도 있다고. what과 that 둘 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도움을 주는데 걔네들이 clarify,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육체적, 기술적, 전략적, 정신적인 자산을. 선수들은 can also keep, 또한 적을 수 있는데 일지를 적거나 일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목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성취 업적들에 관련된 일지나 일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ir ongoing successes, 그들의 계속적인 성공들에 관련된 in training, 훈련과 and competition, 시합에서. 이러한 성공 초점은 작용하기를 as 뭘로 작용하냐면 constant, 계속해서 reminder, 일깨워주는데 그들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when 때 선수들이 경험했었을 때, 실패를 경험했었을 때, 그리고 begin to lose, 잃기 시작할 때, 자신감을 잃기 시작할 때 they, 선수들은 can turn to가 무슨 뜻이라고? 의존하다. 걔네들은 의존할 수 있는데 그들의 목록에 의존할 수 있고 자신감 일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걔네들이 주어 can turn to, 의존할 수 있대. 그들의 목록과 자신감 목록에 의존할 수 있대. 주어 동사에 완벽한 구문이 나왔으니까 동사가 다시 나올 자리는 아니지. 빼고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remind them. remind는 알게 해주다. 항상 A of B 형태를 취하지. A에게 B를 알려주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들이 자신감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에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해석도 원만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분명히 주어와 어울리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어서 품사가 없다. 이걸 유식화발로 뭐라고 한다고?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부정사가 뭔 뜻이라고? 품사를 정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게 부정사라고. 주어 동사의 완벽한 구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봐야 되는 구문이다. 라는 이야기야. 내용 자체만 따진다면 시험에 나올 내용은 없지.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겠어?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굳이 찾아봐자. 한다면 뭐 이거밖에 없겠지. 이러한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작용하는데 여기 정도만 빈칸이겠지. 계속적으로 뭐 하는데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결국 나온다면 a constant reminder of their abilities가 빈칸 문제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어디서? 단서가 제일 밑에 문장이잖아.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원래 빈칸 문제는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야지 빈칸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뜬금없는 게 빈칸으로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문은 마지막이잖아. 전부 다. 왜 이런 일지를 작성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기가 능력이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쪽 지문 보면은 성공에 집중하는 것은 작용하기를 계속적인 리마인더, 일깨워주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 정도만 빈칸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중요하게 보이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독해 연습 들어간다.